오늘도 장중에 2차전지 가운데서 LNF가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2차전지 여전히 좀 관심 많으신데 특히나 그 베이스가 되는 원자재, 리튬이나 니켈 가격 혼자 찾아보고 이렇게 정보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료 정보도 많고요. 지금 김봉만 전문가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봐주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시면은 유튜브 들어가셔서 남은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 또 종목 이야기 궁금하시면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믿고 듣는 박준영 운영님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저 조금 전에 이 특징주 얘기할 때 말실수했나요? 지금 달보근님께서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제 얘기를 또 멘트를 써주셨고 새내기 투자자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포트폴리오 열어보면은 꽤나 내공 있는 또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신데 궁금합니다. 종목 진단 신청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솔루션 첨단 소재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맞으시죠? 예. 네. 솔루션 첨단 소재고 20%고 네. 37,000원입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비중은 20%. 매수하신 네. 가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가격은 37,000원요. 37,000원이시면은 지금 아쉽게도 손실이 꽤 크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30% 손실이 정도 많아요. 되시죠. 아유,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것 좀 그냥 좀 손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손절을 하고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되나 싶었어요. 손절은 이미 좀 마음속으로 굳히신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시청자님 기간은 좀 여유 있으세요? 네, 기간은 여유가 있는데요. 이거 너무 오래됐어요. 45,000원에 사가지고 네. 물타기 3만 원에 물타기 해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45,000원이시면은 올해 상반기에 한창 좀 예. 좋을 때 그때 조금 예. 사셨고 3만 원에 또 사셨고 알겠습니다. 그럼 끊지 말고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아쉽게도 이렇게 하반기가 지나가고 원금 회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밀려 내려갔으니까요. 하지만 근래 들어서 또 솔루스 첨단 소재 이 해외 우려기관 선정하면서 국내 이 IRA 추가적인 내용 나타나는데 여기서 뭐 분리막, 전액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 차례 들썩이기는 했었거든요. 과연 오늘장 소폭 올랐는데 이분 어떻게 해서 또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야 될지 손절은 뭐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운영님 어떻게 해볼까요? 예, 뭐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전지박 회사지 않습니까? 동박이기가 하긴 한데 일단은 관련 회사들이 SKC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진 머트리얼즈요. 현재 롯데 머트리얼즈로 바뀌었죠. 세 개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들 세 개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쪽 자체가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 최근에 SKC 관련해 가지고 SKC가 아무래도 아마 이 기업이 좀 될 건데 최근에 분석 보고서 본다는 여전히 공급 과잉이라거든요. 특히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지금 공장이 있는 쪽은 헝가리 쪽입니다. 헝가리에 지금 삼성 STI가 거기에 나가 있죠. 폴란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래서 미국 쪽에 결국 이제 이 회사도 아마 투자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쪽에 이제 국내 업체들이 좀 가동이 좀 되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3개 회사들이 캐파가 상당히 SKC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특히 중국 쪽에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안 좋으면서 모든 제품들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해질이라든가 전해질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급 강의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은 상태고 첨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세 개 회사를 본다 한다면 가장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SKC를 보시게 되게 되면 SKC는 그래도 저점에서 보시면 68,000원대에서 거의 30% 올라왔잖아요. 30% 올라왔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자체는 보면 저점이 21,000원대에서 지금 23,800원이니까 네. 10% 정도 원전이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계예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지금 올해 최근에 3분기 실적 자체도 예상보다 적자폭이 좀 많이 나왔고 아마 200억이 넘었을 거고요. 아마 가이던스가 그렇죠. 204억 나왔어요. 아마 가이던스가 120억, 150억 정도 좀 됐는데 그다음 3분기도 적자고요. 4분기도 당연히 적자고 내년도도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14억 정도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하고 있는 쪽인데 문제는 이제 2025년도 대부분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가 2025년도 실적을 보고 가는 거니까 내년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2025년도 예사가 영업이 500억이에요. 그다음 단기 수익 150억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7천 원이면 현재 50%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50% 올라오면 예산지 시가총액이 8,300억인데 1조 2천억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1조 2천억이 간다.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2025년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PER 단위로 거의 70배예요. 70배. 그래서 저는 굳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굳이 그 동박 관련 종목들, 전지박 관련 종목을 갖고 있는다 한다면 이거 파셔가지고 SKC로 교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3위권 회사이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근데 앞서 근데 대신 이제 SKC는 올라버렸고 이 종목은 10% 오른 상태 행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종목 주가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SKC가 조금 약간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9만 원대지 않습니까? 9만 원대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8만 5천 원대라든가 내려오면 그 시점에서 아마 솔로 첨단 소재는 주가가 2만 3천 원대 행보할 가능성이 커요. 아니야 바닥권이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이거. 그러면 교체해서 가는 게 저는 훨씬 빠르다고 봐요. 또 이쪽에 그래도 투자를 가장 많이 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좀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고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전지박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 그런 차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주가가 거의 지금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11월 달 이후에 주가가 2만 3천 원대에서 거의 등락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주가는 많이 떨어졌다고 봐서 개인 투자가들이 안 팔아서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거지 실제적으로 밸류가 안 좋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방은 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행이라도 올라온다 한다면 저는 2만 5천 원이라든가 올라온다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고점이 지금 보면 2만 4천 원을 돌파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잠깐 2만 5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가 현재로 봐서는 2만 5,600원, 800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전략을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업황이 안 좋을 때는 1등주를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내 예산은 지금 3등주예요. 롯데 머티리얼즈는 과거 일진 머티리얼즈 롯데가 인수했으니까 나중에 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일단 보유 전략을 일단 제시해 드리는데 반등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 종목이 반등 나오고 근데 SKC가 조정이 나오면 파셔가지고 SKC로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SKC가 주가가 빠르게 가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더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 그러면 손절라인은 딱 가격을 잡기보다 SKC하고 비교하면서 네, 그렇죠. 이거는 주가는 지금 저점권에 2만 1천 원대니까 현재 시장 여건으로 봐서는 그 주가가 뭐 저점 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 8천억짜리고 올라가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밸류다. 내년도도 흑자 전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SKC는 흑자 전환했어요. 흑자 3분기 흑자 전환했거든요.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업종 섹터 내의 차별합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가는 주식, 좋은 주식들, 실제 좋은 종목들이 더 앞서가는 거, 못 가는 주식들은 잠깐 올라가다가 계속 횡보한다든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바닥은 잡았는데 다소 한계에 부딪힌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세요? 지금도 한 3천만 원 넘게 손해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라도 팔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가격을 좀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교체를 안 하시려면 일단 보유하시고요. 왜냐하면 손실나가지가 쉽게 매도 못할 것 같아요. 뭐 당사자 입장에 본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2만 5, 6천 원 정도 올라온다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고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이 20%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예사가 흑자 전환하고 좋아지게 되면 2025년, 4, 5년도라든가 그러면 뭐 5년도라든가 되게 되면 뭐 3만 2, 3천 원, 3만 5, 6천 원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상당히 앞으로 기간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이 동박, 2차전지 동박 관련주 사실 거면은 같은 회사, 같은 업종 내 1등사라고 SKC 좀 빠지면은 바꿔서 교체 매수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더 들고 계셨다가 약간 더 올랐을 때 손절을 하자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잘 대응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마무리 멘트는 조금은 목소리가 좀 밝아진 상태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첫 번째 종목으로 봐드렸는데요. 진단 가운데서 이런 멘트를 해주셨어요. 업황이 안 좋을 때는 1등을 사는 거다. 아마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인 듯 합니다. 첫 번째 전화 진단 해봤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계속 종목 올라오고 있죠. 지금 윤기숙 님도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종목 신청해 주셨고요. 골고루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희 제이오 한번 골라볼게요. 2차전지 요즘 좀 소외되어 있는 가운데서 슬슬 한두 종목씩 진단 신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10%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3만 원권 위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매수하신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3만 1,000원에 사셨대요. 그리고 비중이 5%입니다. 꽤 오래 보유했습니다 하시면서 블레스님이 신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꽤 오래 보유했는데 지금 반등하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온 자리 여기서 딱 종목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이오입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왜 강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분은 원금 회복하면 정리를 해야 될지 조금 더 갖고 가봐야 될지 운영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2차전지 관련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관련 회사지 않습니까? 관련 회사가 이제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그쪽에 좀 묶여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들 쪽은 아직 본격적인 수요가 아직 형성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 쪽 배터리가 나오면서 매출이 좀 증가된 상태에서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이미 매출의 검증을 받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탄소 나노튜브를 중심으로 한 도전제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시장이 형성될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될지 모르는 그런 기대감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중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실제적으로 매출이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예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2분기 실적 자체, 3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상대적으로 예상, 물론 금액 자체는 48억밖에 안 되는데, 제가 2차전지 관련 회사들 실적 가이던스 추정 대비해서 접근할 때 예상 실적 대비해서 좋게 나온 종목 중에 하나가 제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차트가 회사가 보시면 10월 중하순부터 주가가 그때 17,000원짜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없던 중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 종목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17,000원대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80% 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올라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밸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주전자 재료는 지금 못 가거든요. 대주전자 재료는 실적이 오히려 역성 안 좋은 쪽으로 좀 발표가 좀 됐으니까. 근데 이 종목이 오늘 주가가 뜬 이유 자체가 기관 투자가들이 오늘 물 투신권에서 무려 한 30만 주 가까이 주식을 샀네요. 최근에 연기금도 좀 사고 있어가지고 기관 투자가들이 이 정도 샀다는 것 자체는 예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좀 기술력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그 비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검증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강력하게 매수가 입됐네요. 아니면 오늘 뭐 알다시피 보면 오늘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막판에 기관 투자가 많이 매수가 입 좀 됐지만 장중에는 대체적으로 기관 투자가 흐름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사가 이제 2025년도의 실적 기준에서 주당 EPS가 1,000원이에요. 1,000원입니다. 그럼 현재 주가가 3만 원 기준이니까 PER 단위로 지금 딱 30배 되는 수준입니다. 30배 되는 수준이면 그렇게 아주 또 고평가도 아니고 밸류로 따지면 저평가도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현재 수급 여건을 보고 또 차트로 본다 한다면 더 우상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최근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매수 가격 대비해서 조금 안정은 오늘 사셨나요? 31,500원대에서 좀 꽤 들고 계셨대요. 꽤 오래 들고 그래요? 계셨대요. 예. 근데 좀 꽤 됐었으면 17,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그럼 팔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냥 17,000원대까지 내려갈 때는 상당히 이제 고민 좀 했을 것 그쵸. 같은데, 예. 일단 현재로 봐서는 최근에 고점까지도 거의 오늘 약간 윗골을 좀 달았지만은 거의 뭐 현재 수급으로 봐서는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재로 봐서는 다음에 움직일 수 가격대 자체가 한 3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이게 비중이 5%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실적이 좋게 나올 때 2만 원대 정도 전후라든가 그때 한 5%라든가 10% 정도 추가 매수했었으면 하는 쪽인데 지금 뭐 추가 매수는 고려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고생하셨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34,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해 안에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밸류로 봐서도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이오 진단해 드렸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오늘도 기관이 많이 샀고 또 근래 들어서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다른 종목, 다른 2차전지주 대비로 상당히 낮다. 실적도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매수하신 가격 회복하고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는 34,0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시간에 대한 보답을 또 수익으로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레스님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채택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셨는데 결정에 조금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오늘 종목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아진산업 휴비츠도 있고 국동유와 미래컴퍼니 이렇게 골고루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쪽이 좀 많습니다. 지금까지 봐드린 종목도 그랬는데 지노믹트리, 강스텐바이오텍, 하나기술 많은 종목군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 더 골라볼게요. 김유빈님 본명이실까요? 아마 필명이신 것 같은데 이름이 예쁩니다. 김유빈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을 132,100원에 사셨대요. 비중은 10%입니다. 하셨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방산, 우주항공 이쪽은 비교적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접근할 때는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운유형님? 일단은 실적 플러스 아직도 모멘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방산 관련 수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방문해서 이제 돌아오시겠지만은 최근에 해외 쪽에서 오히려 좀 약간 안 좋은 쪽이 들렸잖아요. 폴란드 쪽과 관련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서 폴란드 쪽의 주요 우리나라 방산 회사들이 대규모 수출 계약건을 지금 많이 성사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권이 좀 바뀌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것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상당히 악재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많이 반영된 상태고 또 주가도 향후에 어떤 수주가 반영된 것들도 실적에 좀 예상 실적이 다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취소가 된다 한다면 실적 하향 요인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방산주 같은 종목들이 지금 주봉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주가가 좀 많이 떴거든요. 대체적으로 올해 6만 원대 초반에서 14만 원대까지 거의 100% 넘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상태라 본다 한다면 주가가 당장 오르기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그렇다고 해서 방산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한다 한다면 주가 자체가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아요. 올해 실적은 일회성 이익이 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PER 단위 7배인데 내년도가 13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방산 부분 자체가 성장 산업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PER 20배라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PER 단위로 해가지고 12배에서 장이 좋으면 15배 되는 수준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끝났으니까 올해는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2025년도에 회사가 주당 순이익 자체가 지금 1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산 관련 종목들의 적정한 PER 기준을 본다 한다면 15배 정도가 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면 15배 정도 해당되는 가격이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18만 원이 적정 가격입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 그러면 현재 주가 13만 원대, 12만 5천 원대에서는 기회 수익이 크진 않아요.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올해가 워낙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내년도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저는 시장에서 주도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올해 워낙 떴기 때문에 내년도의 시장 이슈 자체는 경기 회복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안 움직이는데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경기 민감 관련 섹터, 산업재라든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전개되는 국면 쪽에서 올해 많이 떴던 방산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펀드멘탈 자체는 탄탄한 주식이니까 보유하시고 대신 목표 가격 자체를 저는 짧게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현재로 봐서는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이고 장기 투자하신 분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2년 정도라 1년, 2년도 본다면 18만 원 정도가 이 종목의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손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목표 주가가 14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최근에 보시면 뭐 올해 거의 14만 원대에서 계속 장을 잡고 내려왔던 가격이 기술적 이 가격이거든요. 이것도 밸류상으로
지금 내년도 PR 단위로 지금 13배라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 자체는 2025년도 기준이니까 14만 원 정도가 적정한 매도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방산주가 뭐 북한에서 무엇을 쐈다거나 네.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생긴다거나 사실 오늘만 하더라도 중국하고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이 그 카디즈라고 하죠. 여기에 잠깐 동해에 와가지고 뭐 우리 쪽에서도 대응을 했다 이런 속보가 나오길래 그때 잠깐 봤거든요. 반응이 없더라고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 때문에 워낙 올라왔지 않습니까? 7만 원, 8만 원대 올라왔고, 더구나 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고, 최근에 28 전쟁도 터졌고, 그런 악재들이 계속 호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더 큰 악재가 노출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가지고 나온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또 방산과 관련된 것 자체가 재료가 노출된다 한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저는 반영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엔 지정학적 리스크 방산 이런 공식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점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을 두 가지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단 짧게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14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선택지 드렸으니까요. 김유빈님의 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계속해서 종목 많이들 올려주고 계시네요. 손절가도 있을까요? 해주셨는데 이 부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손절 가격은 탄탄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손절할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딱 12만 원에 사셔가지고 14만 원에 파는 전략이에요, 단기적으로. 12만 원대 이탈한다고 그래가지고 회사 실적주 성격이니까 12만 원 이탈한다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가 떨어질 때 사고 상승률이 제한적이니까 올라갈 때 파는 전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절까지 열어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 폴란드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이 악재임은 분명하다. 잠재적인 악재라고 평가를 해드렸는데 지금 게시판에 새 총리가 이전 정부의 무기개혁 존중한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정보는 이렇게 모으면은 모든 이들에게 또 이로운 도움이 됩니다. 또 올려주셔서 저희도 참고가 되네요. 그리고 미래는 나의 거 필명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신 V1텍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좀 사연이 깁니다. 보자면은요. 일단 오늘 종가부터 체크해 볼게요. 거의 비슷하네요. 이 종목을 사신 가격이 11,300원인데 오늘 종가가 11,390원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10% 들고 계시대요. 예전에 저희 나만 믿고 따라와 저녁에 있는 방송 있죠. 이때 박준영 운영님 보고 그리고 나서 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수익 볼 수 있겠죠?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운영님 예전에 제주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수익 정말 많이 내셨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또 운영님께 진단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반도체와 같은 그런 큰 수익 기대해 볼 수 있을지 V1텍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주 제가 저녁 방송에서 이게 관심 종목으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어서 아마 올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셨군요. 이 종목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이제 로봇 관련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주식인데요. 본업 자체는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입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여팡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이쪽에서 벗어나서 회사가 검사 장비의 기술력을 이용해 가지고 2차 전지 쪽에 검사 장비 쪽에 진출해 가지고 현재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올해 한 300억 정도 수주 받아놨으니까 내년도는 1,000억인데 그게 현대차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사 관련 그 레퍼런스가 현대차 중심의 삼성 SDI 쪽입니다. 현대차에 또 북미 쪽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마 수주 받을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것 자체가 이 종목이 이제 그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고 로봇 관련 종목이다 순전히 로봇 관련 쪽의 회사가 주목을 받은 이유 자체가 시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을 200억 주고 인수해가지고 오늘 이제 기사 같은 것 보면 60억을 좀 추가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한 거의 60%대까지 늘렸더라고요. 그 시스콘 회사 자체가 모바일 로봇이라고 AMR 로봇 쪽에 강자 쪽입니다.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그 로봇 쪽에 최고상을 좀 받았더라고요. 정부에서 받을 정도 기술적인 회사인데. 모바일 로봇은 뭘까요? 모바일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 보행 로봇이라고 크게 보면 로봇 산업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가 주도하고 있는 협동 로봇이 있고요. 협동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AMR 로봇 이런 게 자율주행 로봇 그 AMR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라든가 어떤 배송이라든가 이게 다 자율주행 쪽에 포함이 됩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작업장 내에서 움직이는 게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성장성으로 따지면 두산 로보틱스가 주도하고 있는 협동 로봇보다는 AMR 로봇이 성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보니까 협동 로봇 시장에 35% 정도 성장하는데 AMR 로봇이 37% 정도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로봇 회사들이 아직 그 매출액 단위라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아마 내년도 매출액 단위가 아마 1,100억 정도, 2025년도가 2,000억이 넘어간다는 전망이거든요. 내년도도 아마 흑자 전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사는 시스코인 회사 자체가 현재 수주잔고가 3분기 말 기준에 309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는 한 700억 정도가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사가 로봇 관련 매출 비중이 내년도는 거의 7, 80% 정도 작용할 것 같아요. 중요한 자체가 이제 그 시스코인 회사를 내년도에 아마 상장시킬 것 같습니다. IP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예사가 또 다른 산업 로봇 회사인 한성 웰텍이라는 회사를 합병을 하면서 네.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합병을 하려고. 그래서 내년도도 아마 로봇이 아마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면서 히트를 쳤기 때문에 네. 대기업들이 하나 로보틱스도 아마 상장을 추진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 HD 현대중공업 계열의 그 아주 우량한 로봇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 회사들이라든가 아마 중소형 회사들도 좀 많이 상장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로봇 산업 자체도 내년도에 시장의 중심에 있을 부분이고, 그래서 시장에서 다른 여타 종목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예산은 로봇 관련 매출액이 따라주는 회사고, 그래서 내년도 지금 영업이익이 아마 100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거든요. 주가는 시가총액이 지금 한 1,000억대, 1,800억 정도 되는 회사니까 충분히 현재 가격대 매력적인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차트가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11,000원대에서 지금 바닥은 형성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거래만 수완이 좀 된 상태에서 행보를 하고 있는 쪽인데, 현재 가격대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IPO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우상할 수 있는 종목이 좀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14,000원대 이상까지는 로봇 관련 종목들은 내년도 1월 달에 또 핵심입니다. 그 세스 2024의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로봇이 중요한 핫 이슈가 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 여전히 요즘도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른 쪽에 요즘 뭐 AI 온 디바이스 반도체라든가 또 CXL 반도체라든가 네. 종목적으로 휩쓸리면서 조금 관심권에 멀어져 있는데, 다시 이들 쪽에 시장의 주목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한 최소한 14,500원까지 가져가시고, 이 뭐 최근에 종가상으로 1,500원, 800원 아래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60일동 평균선이 10,000원대 정도 좀 되는 거니까 10,000원대 이탈한 시점에서는 뭐 짧게 손절해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V원텍 이런 종목이 있었네요. 저도 하나 알아갑니다. 특히나 이 지분인수 시스콘 지금은 비상장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왠지 자주 듣게 될 것 같습니다. AMR이라고 해주셔서 뭔가 했는데 물류 로봇 쪽의 시장 성장 상당히 좀 커지고, 또 관련해서 지분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고, 이런 업체들 상장도 앞두고 있다. 이런 부분들 모멘텀으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만약에라도 손절 라인 잡으면 10,0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000원에서 15,000원 이렇게 해서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믿음 가지고 조금 더 들고 가 보신다면 앞서서 큰 수익 보신 제주반도체만큼 또 좋은 성과 얻으실 것 같습니다. V원텍이었고요. 다음은 전화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네요. 저희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 36,100원에 50%요. 오늘 사셨어요? 예, 오늘 샀어요. 예, 시청자님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사신 건 그만큼 용기를 내주신 건데. 예, 그러면... 오늘 한 10시까지는 한 20몇 %까지 올라가던데. 맞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 원래 굉장히 단기로 보세요? 아니요, 단기로는 안 보는데. 네. 무료 방송에서 추천을 많이 해가지고. 또 그런 게 어떨 때는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목표가가 예? 궁금해가지고요. 목표가. 근데 비중을 50%나 한 번에 이렇게 실으셨어요? 아, 처음에 너무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요. 아, 그러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어떻게 되시는 거세요? 36,100원이에요. 평균 매수 단가가 36,100원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목표가, 그러면 기간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세요? 예, 단기. 혹은 수익 낸다면 중장기도 괜찮으신 거죠? 예, 중단기로.
예. 알겠습니다. 끊지 마세요. 예. 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핫했었죠. 이번 주에 뜨거웠는데 갑자기 또 분위기가 이렇게 꺾이다 보니까 시청자님 당황하신 것 같아요. 오늘 9시 구간대 이 즈음에서 9시 10시까지도 가격이 그쯤 되겠네요. 36,100원에 비중도 높습니다. 50% 비중. 갑작스러운 시세 변화. 오늘 6시간 30분이 상당히 좀 아찔하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용 형님? 예,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아무 때라도 나올 수가 있죠. 조심해야 되죠. 요즘 뭐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니까 적극적으로 따라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제 블루엠텍이라는 주식 같은 경우 7만 5천 원까지 가다가 오늘 3만 원 떨어지니까 하루 만에 반토막 나버리잖아요. 신규 상장주. 그렇죠. 맞죠. 이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이고 11월 달에만 상장됐을 거고요. 공모 네. 가격이 17,000원입니다. 10월 말에 상장했고. 10월 달에 상장이 좀 됐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앞서 제가 그 나만 믿고 따라 방송에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제가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에 탑픽이 관심은 제주 반도체, 그다음에 퀄리타스. 2등주가 퀄리타스 반도체, 그다음에 제가 안정적으로 접근하신 분한테는 제가 텔레칩스를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했던 주식인데 어제 갑자기 치고 가더라고요. 어제 장 초반에 약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왜 갔더니 했더니 어제 나왔다시피 CXL 반도체 테마 쪽으로 엮여가지고 이 종목이 본래 이제 반도체 팹립스 회사거든요. 갑자기 치고 올라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CXL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가 요즘 뭐 HBM 반도체에서부터 NPU 반도체, 온 디바이스 반도체에서부터 다시 CXL 반도체 쪽으로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대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두 개 다 엮인 거죠. 팹리스 회사고 설계 자산 쪽에 상당히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매출액이 지금 200억 정도밖에 채 안 돼요. 저도 이제 이 회사 관심 종목 쪽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시가총액이 3천억 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관련 쪽에 움직였던 회사들, 근데 칩스 미디어라든가 에이징 레드라든가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5천억, 6천억이거든요. 그 종목은 매출액은 적지만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가벼워 보인다. 그래서 제가 관심으로 얘기했던 건데 오늘 이제 좀 음봉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CXL과 관련해서 저도 좀 주목을 받쳐 공부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관련된 종목이 오늘 이제 그때 밀리는 자체가 제너셈인가요? 제너셈이 아니라 어디 네오셈. 네오셈이 가장 근접한 것 같고요. 네. 근접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오스틴 전자인가? 그다음에 된 거 제가 보기에는 오킨스 전자. 오킨스 전자. 그다음에 한끗 차이인데 저는 참. 제가 관심 보인 네. 주식이 그다음에 관심이 제가 보기에는 엑스콘인 것 같습니다. 엑시콘. 엑시콘. 네.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 자체가 그래서 이거 퀄리티스 반도체 자체는 약간의 주변 쪽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쪽에 IT 기술 쪽에서는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엔지니어는 있는데 아니니까요. 저도 주식 이공계 전문가입니다. 문과 출신이어가지고 이해가 조금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관련 쪽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더라도 제가 보기엔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오셈이라고 했는데 네오셈. 네오셈 그다음에 엑시콘. 두 종목이 저는 가장 장비 쪽에 펀더멘탈도 탄탄하고 그런 종목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거.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두 개에서 함께 가려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는데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오늘 이제 신규 상장 17,000원대 올라간 주식. 그래서 일단은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 물타기 하지 마세요. 50%인데. 내일 또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36,000원이니까 36,000원. 내일 또 아마 36,000원대 이상까지 올라오고 이럴 때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비중 추가 매수한 것 자체는 최소한 20% 이상 줄여야 돼요. 20% 이상 갖고 있는 거는. 일단 그래서 내일 아마 36,000원대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제가 매매한다 한다면 잘못 샀다 생각하고 20% 줄입니다. 줄여놓고 그리고 20% 정도 갖고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 예컨대 3만 원 아래로 내려온다든가 28,000원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추가 매도했던 부분 자체를 재매수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손실을 좀 줄이는 거거든요. 그냥 올라갈 때까지 내가 36,000원에 샀는데 수익 보고 나올라 본다 한다면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된 부분 자체는 36,000원대 정도 올라온다 한다면 최소한 반 정도 줄여 놓으시고 추이 좀 지켜보는 전략.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이 두 가지 쪽이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라든가 CX에 관련 두 가지 재료가 엮여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음봉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고점 돌파하는 상당 기간 시간이 좀
일주일 이상 이제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을 해본다는 종목은 32,000원 정도 저점권에 형성이 될 것 같고요. 5일 이동 평균선이 내일 올라올 것 같으니까 32,000원과 38,000원 사이에서 등락 구간에 좀 약간 2, 3일 정도 기간 조정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2,000원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도 개인적으로 20%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못 사시긴 했는데 그렇다고 손실 안 보고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 질문 다시 해주시겠어요? 목표가가 얼마냐고. 목표가가요. 지금 32,000원에서 38,000원 사이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6,000원 지금 매수가 정도 오시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하신 거 20% 정도 절반 덜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3만 원 이하 가면은 다시 좀 사서 이렇게 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익 내서 나오는 전략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꼭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퀄리타스 반도체로 저희 마지막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좀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잘 가는 종목이 이렇게 막 흔들려 버리면은 답이 없죠. 특히나 신규 상장주 요즘에 좀 그런 경험이 많아서요. 이렇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또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장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금요일입니다. 게다가 오늘장 많이 올라가지고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연결을 해서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운영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전일이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이벤트, 마지막 이벤트가 끝났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래도 파월이 약간 좀 좋은 선물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더 이상, 좋은 얘기는 없었었죠. 일단 물가는 안정을 좀 찾아간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동안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들이 조금 약간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가 좀 급속히 위축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전망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는 괜찮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올해 2.1에서 2.6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 쪽이니까 시장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형성됐다. 즉 대외적인 여건은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을 좀 사면서 오늘 그래도 괜찮은 게 약간 현물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좀 됐거든요. 이게 만기일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이제 연말에 항상 12월 달 하게 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 선물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 차익 거래 유입이 좀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장세가 펼쳐졌어요. 오늘도 아마 매수 차익 거래가 오늘 아마 1조 넘게 들어왔을 겁니다. 1조 1,000억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과거와 다르게 좀 많이 안 들어왔던 것 자체가 국내 시장에 이제 아무래도 연말 같은 게 배당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 투자가들이 배당 차익과 관련해 가지고 선물을 매도해서 넘어가기보다는 현물을 매수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배당락이 별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배당 제도가 좀 개선이 좀 되면서 영향력이 많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배당이 내년도에 주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매수가 유입됐다는 것 자체는 이 물시장 자체가 이제 연말 효과, 원래 11월 달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부터 좀 강하게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흐름 자체가 시장 상승이 이끌 것 같고요. 다만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 대규모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아마 당연히 이제 외국인이 차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쪽에 1조 3천억을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4천억을 팔았는데 이게 이제 기대했던 개인 투자가들이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지난주까지 한다 하더라도 10억을 30억 정도까지 늘려줄 거다, 완화시킬 거다 했었는데 정부에서 지금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렸다가 큰 손들이 좀 안 되니까 일부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이제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당겼던 흐름 자체가 오늘 수급적으로 나타난다 봐야 돼.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아마 연말까지 전개될 것 같아요. 즉, 큰 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정리 못했던 개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배당을 겨냥을 해가지고 기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 차익 거래가 유입이 좀 돼서 지수 상승을 이끌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는 오늘 많이 올랐지만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쉽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시장을 얘기할 때 올해 종합주가 지수는 2,600포인트에 타치를 하고 배당락까지 감안하면 2,580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아마 그 수준 정도의 상승은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략인데 지금 안 가는 쪽은 철저히 안 됩니다. 시장의 딱 중심이 뭐냐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성장주입니다. 이제 금융 완화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기 관련 종목도 지금 안 돼요. 저는 내년도 3월달 정도 가야 된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저 대신 성장주 내에서도 코스피는 성장주가 많지 않으니까 성장주 내에서 코스피 시장 쪽에 차별하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쪽의 성장주는
2차전지하고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바이오, 제약 바이오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반도체도 이제 약간 성장주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내에서 차별화돼 봐야 돼요. 경기 관련 종목들은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못 받을 거다. 내년도 1월 달까지.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본래 이제 12월 달 같은 게 앞서 개인 투자가들이 파니까 안 좋은데 올해는 개인 투자가들이 그 자금 유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 물량 자체가 오늘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 시장 자체는 1월 효과 자체가 1월 달부터 전개된 게 아니라 이미 11월 달부터 진행돼 가지고 연말까지 진행될 거고 1월 초까지는 전개된다. 그게 저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펀드멘탈 장세가 아니거든요. 이슈 모멘텀 중심의 장세입니다. 이슈가 중요해요. 요즘 전혀 펀드멘탈 탄탄한 주식들 안 갑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제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보시게 되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 모멘텀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다. 그래서 관심 자체는 반도체도 AI 반도체 관련 쪽,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XR 기기, 이쪽에 내년도 세스 모멘텀이 있으니까 제약 바이오 이쪽에서 종목 장세가 내년도 1월 달까지 전개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장주 쪽으로 시장의 가닥이 잡혔고 또 시장에 오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발판이 만들어졌으니까 자신감을 가져보자. 그 가운데서도 어떤 종목 봐야 되냐. 종목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관심 종목으로는 반도체, 그 가운데서도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더 압축을 해주셨죠. 2차전지 자율주행, 로봇, XR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렇게 골라주셨는데요. 그럼 수고해주신 운영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운효영님의 이 해안 종목 진단으로는 좀 아쉽다. 전반적으로 시장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유튜브로 해서 운효영님 만나는 시간이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8시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월요일장 미리미리 좀 준비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운효영님과 함께 해보시죠. 시장엔 종목 인사이트 시간이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있으니까 이 시간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진짜 쉬운 진단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또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봐드리거든요.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2128-3388 두 분의 전문가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02-2128-3388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쉬운 진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 후반에 점점 더 쌀쌀해진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